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본기를 좀 다뤘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유형화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중 제일 처음 보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단어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생겼어. 뭔가 겁나 어려울 것 같다, 그쵸?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자, 이건 딱 여러분들 정의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왠진 모르고 정의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정의는 뭔데? 어떤 법칙인데? 부터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자, 충돌 전. 자, 충돌한다는 거는 물체 간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충돌 전 두 물체, 충돌하는 두 물체의 이 운동량을 더한 값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을 더한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저 정의만 알고도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자, 예제는 따로 쓸 필요 없고요. 한번 쌤이 예제 던져볼 테니까 쓸시간 줄게요. 한번 우리 풀어보자. 자, 충돌 전 후가 있어요. A의 운동량이 A와 B의 운동량을 적어줄 겁니다.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10P였대요. 10P. B는 정지에 있었대요. 자, 충돌했습니다. A가 4P가 됐어요. 자, 그러면 B의 운동량은 몇입니까? 여기를 6P. 금방 문제가 푼 거예요. 적어가지고. 이게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런지 알아야죠. 그치? 그냥 그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써먹는 건 되게 쉬운데 왜 그런가를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안 쓴 친구들은 계속 쓰세요.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니?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뉴턴의 운동제 3법칙인 작용반작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작용반작용. 자, 작용반작용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의 힘입니다. 이걸 정말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힘을 배운 적 있어요. 어디서? 중력에서 배웠지. 사실 만류인력도 일종의 떨어져 있는 두 물체 간의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근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충돌하는 물체에서의 작용 반작용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이것만 알면 쉽겠죠. 상호작용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거든. 얘를 서로 쳐박으면 영향 주고 받겠죠.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이 힘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만류인력이랑 동일하게 보면 돼요. 동일하게. 자, 우리 만류인력 때 생각을 해보자. 서로 끌어당기는 두 힘의 크기 어땠어요? 같았습니다. 크기는 같았어요. 근데 뭐가 반대였니? 방향이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면 이 두 힘인데 뭐는 같고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요? 반대인 두 힘입니다. 그럼 중력도 여러분 지구한테 끌려가면서 동시에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힘 같은. 끌어당기는 힘이요? 가속도가 다른 거지. 질량이 다른 거고 힘은 같죠. Fm인데. 자, 그러면 이제 충돌하는 경우도 보자. 자, 내가 칠판을 때릴 거야. 칠판을. 칠판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파요. 아파?
칠판 안 아파요. 씨발 나만 아픈 거야. 내가. 아니 내가 때렸는데 왜 아파? 내가 금방 칠판이랑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죠. 그치?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뭐가 작용하는 거야? 작용반작용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만들어진 거라고. 내가 내 기준으로 왼쪽으로 지금 칠판한테 힘을 줬어요. 그럼 칠판은 오른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내 주먹에 준다고. 그래서 내가 아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친구 밀었어. 그럼 친구가 날아가니? 친구 밀려나고 같이 뒤에 밀려요. 그치? 내가 밀었는데 내가 왜 뒤로 밀려? 상호작용했잖아. 그럼 내가 준 힘에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나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밀면 친구가 머리 날아가고 어떤 친구는 조금 날아가. 그건 차이는 왜 나오고 있어요? 질량차예요. 질량차.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칠판에 작용한 힘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칠판에 작용한 힘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F1이라고 써볼게요. F1. 저 주먹이. 네. 대충 그리세요. 이거 어차피 주먹 그려봤자 그냥 그릴 거잖아요. 그냥 그리세요. 그럼 주먹에 작용하는 힘은 F2 이렇게 해볼게요. 자, 쓸 시간 좀 줄 테니까 써보세요. 먼저 그림실 한번 볼까? 시발 잘을 냈어. 그냥 도라에몽 뭘 그린 거야? 이게 뭐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힘 표현하게? 다들 필기하고 그렸어요? 네. 자, 준비 다 했으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F1과 F2 그리고 힘의 크기, 방향, 충돌 시간 얘를 같이 이렇게 표형태로 한번 비교를 할 겁니다. 이거 다 썼어요 혹시? 썼으면 비교해 볼게요. 자, 칠판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를 우리 F1이라고 표현을 하고 크기니까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그쵸? 자, 주먹에 작용하는 힘을 F2라 쓰고 크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이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같습니다. 자, 내 주먹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렇죠? 자, 칠판은요? 왼쪽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F1이. 그치? 오른쪽, 왼쪽은 서로 무슨 방향이에요? 서로 반대입니다. 이 반대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그 말은 즉 뭐가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 방향이 왼쪽 오른쪽이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힘의 크기가 아니라 두 힘을 더하면 값이 몇이 나온다는 거예요? 0. 됩니까? 자, 그럼 충돌 시간. 주먹과 칠판이 충돌한 시간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아야죠. 내가 칠판을 3초 동안 손에 닿고 있었는데 칠판이 내 손이랑 1초 동안 닿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그럼 예컨대 얘를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하면 이 충돌 시간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와 칠판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반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힘도 있고요. 시간도 있네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칠판이 받은 충격량이 나올 거예요. 여기 주먹이 받은 힘도 있고 주먹이 충분한 시간도 있지. 이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주먹이 받은 충격량이 나와요. 근데 부호가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럼 더하면 어떨까? 0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주먹과 칠판이 주고받은 충격량의 합은 몇이에요? 0이라고요. 우리 충격량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면 내 주먹과 칠판의 운동량의 변화량 합은 몇인 겁니까? 0인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결국 칠판과 주먹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고 동일하고 그 합은 몇이다?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부호가 반대거든. 오른쪽 왼쪽 또 반대 방향이거든. 이해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충돌하는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같다. OX 크기가 안 붙으면 X입니다. 부호 고려해 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 볼 거예요. 자, 지금 쌤이 예시를 그려놨으니까 딱 이 상황 한번 그려보자. 이 상황 한번 그려보자. 아니, 그런 친구들 그려봐요. 그 시험 좀 해야 되겠다. 볼수 있는 거 상관없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조심하라. 여자친구 조심하래? 뭐를? 기상 여자친구가 눈 조심하래? 네. 그런 사람이 있어? 눈 온다고? 아니야 좀. 아, 네. 강소. 운동 갈 때는 눈 오면 너무 싫단 말이야. 됐어요? 좋아하네. 운동도 안 가고 한 12시간 해볼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미안해. 됐죠? 자, 쌤이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의 속도가 5m/s래요. 속력이 5고요. 그냥 오른쪽입니다. 자, B는 정지하고 있대요. 정지. 스탑 빛. 두 물체의 운동량 한 몇입니까? 몇? 10. 운동량 합. 얘 10도 0이잖아. 그치? 네. 충돌하고 얘의 속도가 2m/s가 됐대요. 2m/s. 그때 B는 몇입니까? 가 보통의 문제입니다. B 몇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더해서 10 나와야 돼요. 그치? 왜? 자, 표현해 볼게요. 자, 충돌을 하고 A가 가지게 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몇이라고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몇이에요? 6kg 곱하기 m/s가 됩니다. 이게 결국 충격량이거든요. 그치? 그럼 봐봐요. 여러분 저거 마이너스로 상정했죠? 네. 그럼 얘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줘야 될까? 그래서 플러스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 몇이에요? 얘 0이었는데 몇이 돼? 6이 돼야지. 왜? 얘들의 충격량 같아야 되거든.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같아야 돼요. 근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그럼 플러스 6kg 곱하기 m/s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6이 돼야 되겠네. 0이니까. 그치? 질량 몇이에요?
1. 그럼 속도가 몇이 되는 겁니까? 6m/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말?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쌤이 예제를 2개 줄게요. 이거는 그냥 같이 말로 한번 해보자고. 말로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냅두면 돼요. 일기. 우선 제일 기본 똑같은 요원을 한번 해볼 겁니다. 4m/s고 1m/s이 됐어요. 이게 몇이에요? 정지. 아, 여기서 어떻게 정지. 몇이요? 6m. 똑같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지? 할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좀 다르게 해줄까? 충돌을 했어요. 근데 충돌 후에 얘가 이렇게 하다가 충돌했어요. 같이 간대요. 같이 간대요. 충돌 전에 A의 속력은 6입니다. 자, 충돌 후 얘들이 같이 움직인대. 한 덩어리였어요. 그때 속도는 몇이에요? 몇이에요? 충돌을 같이 움직였다. 4입니다. 아, 이해됐어요? 왜요? 볼까? 자, 쓰잘데기 없이 있어 보이게 풀이를 하려면 x 주면 되거든요. 속도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2kg 곱하기 x 플러스 1kg 곱하기 x는 값이 몇이 나와야 돼요? 12kg 곱하기 m/s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몇이 돼요? 3kg 곱하기 x는 12kg 곱하기 m/s가 되겠죠. 그럼 얘 날리면요. 얘 다 남겠네요.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금방 표현 어떻게 했어요? 한 덩어리라고 했지. 그러면 그냥 질량 3kg짜리 물체입니다. 맞죠? 네. 구구 다닐 줄 알지? 네. 진짜? 87? 진짜. 야, 78? 50. 이거 아니. 그런 사람이었어? 난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4m/s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나는 풀이를 막 씩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하는 거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쳐박았어. 그랬더니 B는 앞으로 가면 A는 튕겨 나가요. 이렇게. 자, 그때 값을 너무 크게 주면 슬플려나? 내 마음이지로. B의 속력은 몇입니까? 20. 어떻게 보였어? 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얘 마이너스 10입니다. 방향 반대잖아요. 그럼 얘는 이 두 개의 합이 1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0이래요. 몇이 나와야 돼요? 22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나름 유형이라 치고 나와요. 이게 얼마나 쉽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얘들이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다고? 동일하다고. 근데 뭐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다. 합이 몇이 된다? 0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날림으로 가르치는 쌤들이 이것만 가르치고 넘어가시거든요. 쉽지 얘들아 하고. 그럼 뭐해? 못 써먹으면 의미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로 좀 기억을 해서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3번 좀 쉬운 겁니다. 바운드 유형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바운드 유형. 자, 바운드 유형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문풀형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친구들한테 문제 풀이해 주는데 너 바운드 유형 몰라 그러면 되게 벌레처럼 볼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일단 바운드가 뭐야 여러분들?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공을 벽에다 던져 꽂히니 먼저 꽂혀? 너무 세서. 아니 선생님 꽂아버릴 거야, 알겠죠? 되게 어때요? 튕겨서 나온다, 그치? 튕겨 나온다요. 바닥에 농구공 떨어뜨리면 어때요? 튕겨서 나오죠. 그런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충돌 후에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는 벽에다 던졌을 때 뭐 그런 것들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쌤이 바로 예제 주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거는 내가 유형화 시킨 거라서 바로 1번 하고 끝낼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에다가 공을 던질 거예요. 자, 공은 질량이 1kg고요. A라고 불러줄게요. 자, 던졌을 때 10m/s였어. 10m/s. 충돌 후에 공이 튕겨서 나올 겁니다. 똑같이 공 A니까 1kg 되겠죠. 그때 튕겨져 나오는 속력이 2m/s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제 줄게요. 이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예제 1번. 공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 충돌 시간이 0.1초일 때 벽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7점. 여러분 몇 점 받을지 한번 볼게요. 풀어봐요. 문제는 이 자료랑 이게 전부입니다. 난 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으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1번. 2번은요? 봅시다. 자, 1번 정답 8 나온 사람. 보면 2번 정답 몇이에요? 1번 하나 끝났어? 아니 저런.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8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8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너 틀렸어 그러면 막 바라해요. 선생님 병신이에요. 잘 보래. 자기 문제풀이는 완벽하다는 거야. 한번 해봐. 얘 10일의 운동량이. 알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얘는 운동량이 몇이에요? 나 묻는 거야. 2지. 잘 하시네요 그래도. 자 선생님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병신이 생각한다. 내가 지금 구한 건 뭡니까? 운동량의 크기거든. 이 문제의 낚시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되게 이런 문제들은 방향성을 잘 문제에다가 안 적어줘요. 주면 낚시 포인트가 들켜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봐봐. 대개 물리에서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많이 둬요. 플러스 많이 둬요. 그럼 얘의 운동량을 쓰라고 하면 쌤은 그냥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게 이렇게. 그럼 왼쪽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게 곧 충격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 빼기 처음 하면 값이 몇이에요? 12라고 해야 됩니다. 이 값, 이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선생님 싫어요. 저는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할래요. 그래라. 플러스 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 돼요? 중경량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크게 물어보면요 10이라 써야죠. 그치? 낚시 포인트가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되게 크게로 물어봐요.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점수 적었을 것 같아요? 하나 틀리면 아래 거 틀리게 보통 세트 구성을 많이 합니다. 이거 정답 8로 쓰고 이 시간 나누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 8 쓰는 애들 뭐라 쓰겠어요? 당당하게 80 쓴다고. 그럼 10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맞고 하나 틀리게 안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0.1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게? 120N입니다. 그럼 하나만 잘하면 다음 공식 알면 맞출 수 있게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 저 1번에 단위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로 쓰면 안 돼요. 쓰지 말라고 했죠. 예! 아유 그러면은 실어보고 싶었어요. 나중 내면 지금 객관식 1등급이 10명 나와야 되는데 객관식 만점 11명 나왔어. 대충 채점해보니까 서술형도 11명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문규 혼자만 단위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학교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깝니다. 특히 용어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충격량 물어보면 단위 뭐 쓰라고? 뉴턴 곱하기 세컨드. 운동량 물어보면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운동량의 변화량 물어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쓰셔야 돼요. 왜? 운동량의 변화량 물어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충격량으로 표현하는지 운동량으로 표현하는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하는지 충격량일 때만 뉴턴 곱하기 세컨드 쓰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버린다고. 그럼 여러분 결국에 낚시 포인트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방향을 안 준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 간단하게 조금 일반화시킬 수 있겠네. 어떻게 일반화시킬 거냐면 자, 이 바운드 유형에서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의 크기에다가 뭐를 하면 돼요? 처음 운동량의 크기를 그냥 더하세요. 어차피 크기 물어볼 거니까. 되죠?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바운드 유형 끝이에요. 얘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 자료가. 당연하겠지만 충돌하죠. 그럼 벽과 공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작용반작용,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주의할 거라고 하면 벽과 공이 주고받는 평균 힘의 크기나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동일하다. A 열심히 구해놓고 벽 물어보니까 씨발 이건 안 배웠는데 어떻게 죽여버리다 얘들아. 알겠지? 바운드 유형을 미리 안 배우는 이유는 저거 먼저 하려고. 그래야지 여기가 정확히 이해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부호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호가 중요하다. 중량수는 이렇게 부호 가지고 장난질 안 쳤거든. 여기서 친다.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대답. 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볼 겁니다. 사실상 이거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볼 거예요. 왜 5% 노래 부르게? 나올래? 자,
자, 충격량과 충돌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위해서 달려왔다. 봅시다. 자, 쌤이 원자를 떨어뜨리자. 싫어? 떨어지고 싶어? 아니야. 알았어.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저 익숙합니다. 내가 괴롭다는 뜻이네. 그 뜻이 아니고. 알았어. 공이 있어. 공이 원자. 그래서 기억해. 날씬하게 해주세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죠. 진짜 잘해주셔. 수업도 시작해. 어찌 원제. 자, 선생님 원제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들었어요. 원제 클론을 만들게요. 똑같이 그려야지. 클로닝 머리에 C 적어줄게. C. 둘 다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원제는 선생님이 푹신푹신한 쿠션에다 떨어뜨려 줄게요. 왜 떨어뜨려? 빗나갈 것 같은데. 얘를 지울 수 없어. 그렇지? 쿠션. 떨어뜨려. 원제 클론은 죽여야 되지? 본인 복수인간 먼저 죽여달라 그랬으니까 시멘트 바닥에다 떨어뜨릴 거예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릴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원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요. 아쉽게 살아요. 근데 원제 클론은 어떻게 될까? 깨줘요. 어떻게 클론? 깨뜨려 볼까 원제 클론? 잔인한가? 호빵은 왜 아쉽게 살고 다행히 깨졌을까? 왜 그런 걸까? 주관 충격량이 달랐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그냥 원제라고 글씨 쓰기 귀찮으니까 A랑 B라고 할게요. 선생님 그럴 거면 왜 그리고 원제 깨뜨려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할 겁니다. 자 A와 B 한번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질량 어떨까? 크겠지, 그치? 예컨대 원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클론도 똑같이 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을 겁니다. 자, 지금 쌤이 여기 그려놓은 그림은 상정하길 같은 높이 H일 거예요. 같은 높이 H. 자, 동일한 환경에서 공기 없애서 떨어뜨릴까 그냥 자연화가 시킬 겁니다. 그러면 처음 속력은 당연히 정지시켜다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원자의 속력은 어때요? 둘이 동일하겠죠. 낙하 속력이 동일합니다. 지면에 닿기 직전 낙하 속력은 똑같다고요. 원자는 어쨌든 시켜졌단 말이야. 둘 다 결국 정지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정지하냐 깨지냐의 문제예요. 둘 다 정지했죠. 그치? 그러면 낙하 후 정지했으니까 낙하 후 운동량은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닥의 충돌 직전 운동량은 몇이 되는 걸까? 둘이 같을까 다를까? 이 두 개 곱한 값이잖아 결국에는. 맞지?
그러면 원재가 바닥에 바로 닿기 직전, 쿠션에 바로 닿기 직전의 운동량을 P라고 표현을 하면 당연히 원재 클론도 P라고요. 둘이 어때요? 근데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정지한다고요. 충돌 후에.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 둘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어때요? 같은 겁니다. 아니 충격량이 같다면서 근데 왜 아쉽게 사냐고. 왜 살았어? 미안해요. 아니, 왜 살아있어요? 왜 깨져요? 충격량이 같잖아. 근데 왜 깨지냐고. 둘이 다른 건 뭡니까? 바닥이 다르죠. 그럼 바닥이 다르면 뭐가 달라져? 무슨 시간?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둘은 정지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은 어떻다고요? 동일할 겁니다. 근데 정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요? 누가 더 길어요? A가 더 길죠. 쿠션이 더 길다고요. 맞지? 그 말인즉 정지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크다는 거예요? B가 크다는 겁니다. 왜요? TA랑 내가 평균의 FA, FB를 표현할 거거든요. TA와 FA 곱한 값은 TB랑 FB랑 곱한 값이랑 같아야 되거든. 왜? 충격량이 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걸린 시간을 그렇다라고 하면 정지하는 동안 정지하기까지 같은 말을 씁시다. 받은 평균 힘 FA는 FA, FB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받은 평균 힘이 작아서 달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무조건 1000N 곱하기 세컨을 받아야 돼. 이거를 1초 만에 받냐? 아니면 100초에 나눠 받냐의 문제라고요. 100초 동안 나눠 받으면 초당 10만큼만 받으면 되거든요. 맞지? 근데 한 번에 받으면요? 1초 만에 받으면 1000을 다 받아야 돼, 한 번에. 그러니까 깨지고 안 깨지는 거예요. 초반에 10만큼 받는다는 건 어떻게 봐? 평균적으로. 예컨대 100초 동안 1000N 곱하기 세컨을 받는데요. 그러면 1초당 힘을 얼마큼 받는가요? 평균적으로? 10만큼 받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의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래프.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바꿔볼 겁니다. 힘 시간 그래프로 바꿀 거예요. 이 자료가 진짜 많이 나와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는 노란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B는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 B 먼저 그려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 그래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를 TB라고 쓸게요. TB.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충돌하는데 정지하고 걸린 시간이 더 길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다. TA. 자, 그럼 우리 그래프 면적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이 그래프의 면적을 IB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그래프의 면적을 IA라고 표현할게요. 선생님 왜 I라고 표현할까? 넓이가 뭐야?
충격량이거든. 왜 곡선이에요? 왜 곡선이냐고? 받을 때 그냥 똑같은 힘이 다 동일하게 딱 받는 게 아니에요. 우와 하고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고 표현을 해요. 물체가 떨어질 때 완전하게 동일한 면이 완전 동일하게 딱 붙지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힘이라는 건 형태에 따라 가지고 받거든요. 그럼 대개는 형태에 따라서 우왕 이렇게 눌린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자, 결국에 누가 크냐, 작냐, 같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넓이는 어때? 같아야 됩니다. 왜요? 넓이가 곧 뭐라서? 넓이가 사실 이 충격량이라고, 이 FT 그래프에서. 그래서 IA 결국에 SA가 되겠죠. 반대로 쓸까? 헷갈리겠죠. SA IA는 SB IB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S가 넓이에요.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그때 충돌하고 정지까지 걸린 시간 누가 커요? IT TA가 더 크다. 누구보다? TB보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정지까지 받은 평균 힘은 어떻게 되냐?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FA랑 FB 비교하면 누가 크다고요? FB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 덜 변하는 거예요.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여기 단원 이름이 뭐예요? 안전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안전 장치들이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사고가 날 거예요.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5초 뒤에 사고가 날 거니까 사고를 피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건 타임머신이지 얘들아. 미래의 능력이지 안전장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전장치는 뭐야? 사고가 났다는 이미 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고가 날 거야. 그때 어떻게 살리냐는 거거든. 사고가 난다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충격량은 결정됩니다. 무조건. 왜? 사고가 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정지예요. 그렇지? 사고가 나는 순간 운동량도 결정이 되고요. 그럼 사고가 딱 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정지할 때까지 얼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야 되는구나. 충격량이 결정된다고. 안전장치 중에서 충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있다라면 안전장치가 아니라 뭐라고? 타임머신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 모든 안전장치는 한 번에 물체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균 힘의 크기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게 안전장치들의 원리예요. 이해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자동차 범퍼예요. 그럼 자동차 범퍼 있잖아요. 손으로 세게 눌러보잖아요. 꾹꾹 들어가요. 중국산 불량품이니? 아니라니까 얘들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찌그러지라고. 그럼 자동차에서 본넷 부분 있죠? 엔진 들어있는 부분. 잘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잘 부서져야 돼요. 정확히 예쁘게 부서져야 돼요.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 짠 하면 바로 멈췄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탑승자가 모든 충격량을 다 받아야 돼요. 힘의 크기를 받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박았어. 그럼 먼저 범퍼부터 부러져야 돼. 쿵.
그리고 엔진룸이 예쁘게 쿵쿵쿵쿵쿵 부서져야 돼요. 그럼 탑승자가 타고 있는 커피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서지면 안 됩니다. 거기만.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예쁘게 부서져야지만 탑승자가 탈 수 있어요. 그것도 위험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운전대에서 뭐가 튀어나와? 에어백. 에어백 안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찍어 죽는다고. 저렇게 된다고. 근데 에어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뽕 하고 먹잖아요. 정지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이게 다 안전장치들이에요. 바퀴 막아요. 박수 무조건 박아요. 안 박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온몸에 뼈의 한 40%에서 30%가 부서지냐? 죽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안전장치나 에어백 아무리 많이 달아놓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상 입어요. 자동차 사고 보통 크게 나면 무조건 해보죠. 됩니까? 그 되게 주변에 안전장치를 봐봐요. 되게 어떤 느낌인지 푹신푹신한 느낌이에요. 말랑말랑하고. 여러분 띵틀 뛰고 앞에 매트 안 깔면 어떻게 돼요?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왜요? 이제 십자인대 날아갈 거거든요. 그럼 멀리 뛰기 하고 어떻게 도착지예요? 도움닫기에서 이렇게 뛰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봐 나중에. 이렇게 해서 멀리 뛴 다음에 도착할 때 머리를 쭉 펴봐. 군대 안 갔어. 십자인 나간다고 그래요. 진짜 아플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 터지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십자인 때 소리가 나요. 소리 퉁 소리 나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해요? 매트를 깔고요. 착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 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야구 포스미트 받아봤어요? 쌤 꽤 오래 했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취미를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캐치를 계속 하고 대학 가서 좀 배우고 야구 동아리 다닌하고 대회 나가고 사회야구도 하고 이불이 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공을 받을 때 쌤 투수예요. 투수라고 공 던지는 아저씨들 있어요. 공 던지는 아저씨들인데 그럼 그 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공을 받을 때 포수를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받잖아요. 그러면 공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던지는 사람이 소리가 빵 하고 나요. 근데 안전하게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뒤로 빼야 돼요. 할 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걸 안 하잖아요. 손 다 부서집니다 진짜로. 내가 직접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쌤이 그 사회야구 뛸 때 사촌 형이랑 같이 뛰었어요. 사촌 형이 팀 마무리하고 내가 선발이었어요. 근데 사촌 형이 피지컬에 미쳤거든요. 어릴 때부터 야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로 뛰는데 아마추어가 130대를 던졌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야. 나 한 번만 받으면 안 되냐고. 근데 포수 형한테 말했어요. 형, 저 한 번 받으면 너무 궁금하다. 장비 다 껴라. 껴서 받았거든요. 했는데 분명 공이 저기서 손에 떠나는 거 봤거든? 눈앞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반응을 바로 못해가지고 이걸 뺐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버텼어요. 손 맞고 공이 손 이렇게 됐거든요. 병원실에 왔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공을 뒤로 빼서 할 거예요. 왜? 그럼 공이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더 길어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다만 그와 관련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이 원리를 쓰지 않은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안전벨트요. 안전벨트 왜 매는 거야? 날아가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날아가지 마라. 그건 관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요. 관성과 관련된 내용. 관성을 막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전벨트를 제외하고는 싹 다 뭐다? 뭐를 늘려주는 거다? 얘를 늘려주는 거다. 그래서 뭘 줄여주는 거다? 얘를 줄여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나중에 이런 것도 골라라, 찾아라는 거 있거든. 그러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머릿속에 말랑말랑만 기억하세요. 딱 봤을 때 말랑말랑해 보이는 것들. 그건 다 이 원리예요. 안전벨트는 아니야. 안전벨트 말랑말랑하니? 말랑말랑해 그러니? 아니잖아. 그렇지. 몸이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요번에 여담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신 되면 어떤 것도 하냐면 권총과 보통 우리가 저격총이라고 하죠. 저격총 얘들 왜 차이 나는지 또 배워요. 권총과 저격총. 저격병 되고 싶죠?
절대 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권총 써볼 일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절대 없습니다. 권총은 누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교들만 받아요. 장교한다고? 자결. 자결한다고? 시켜줘? 아니 네, 요것도 배워요. 요것도 사실 이 시간과 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에서는 딱 방학 때 안 다룰 거예요.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방학 때 딱 필요한 부분들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리는 1학기 내용 마무리할 겁니다. 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했던 것들 보면 지구과학 했죠, 화학 했죠, 물리 했죠. 뭐 안 했어요? 생명 안 했어요. 오늘부터 생명 볼 겁니다. 관성은 안 하나요? 관성은 안 할 거예요. 관성은 학교별로 암기되는 예시 부분이 중요하고 많은 건데 굳이 방학 때 암기랑 늘릴 필요 있어요? 어차피 그건 학교별로 공부하는 게 많은 학교는 1시간 동안 해야 되고요. 적은 학교는 5분이면 끝날 거거든요. 학교에 맞게 갈 겁니다. 그냥 관성이라는 말 들어는 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관성이고 운동하는 것도 관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질량이 클수록 커집니다.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뛰던 애가 계속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뛰던 애가 멈추라고 하면 딱 멈춰요? 멈추다 뛰고 멈춰? 오다가다 멈춰. 왜 그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 가고 싶어서. 정지에 있던 물체를 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정지하려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그럼 잘 끌려요. 근데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다. 근데 그 예시가 진짜 지뢰 맞은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학교에 맞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학교에 맞게. 자, 이제 우리 5강 볼 겁니다. 5강.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늦게 안 마칠 거예요. 좀 일찍 마실 테니까 울지 말고 5강 펴보세요. 계약하면 시간도 바뀌어요. 지금 확정은 안 났는데 작년 시간표 기준이라고 하면 1시에 시작했거든요. 1시부터 5시까지. 그 학교마다 달라요. 용사는 작년에 1시부터 5시까지였고 그리고 나는 끝나고 또 바로 용산 생명 들어가서 원래 작년에 성신 들어갔었거든 내가. 원래는 아마 중경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중경 끝나고 바로 시작할 거고 중경 끝나자마자는 또 바로 용산 생명 시작할 거고 아마 그 시간표일 것 같은데 나오면 미리 공지해 줄 거예요. 일요일. 일요일. 근데 계약해서도 쌤이 아니에요. 중경 아마 하면 나랑 할 걸요. 용산은 무조건 내가 들어갈 거고. 만약에 중경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쌤 2명이서 하면 나랑 아마 그 서울대 나온 형이 있어요. 물론 동갑입니다. 서울대 나온 형이에요. 근데 기환이 형 부분, 기환 형이랑 나랑 같이 약간 수업 스타일이 꼬꼬무 아저씨 같아요. 꼬꼬무 알아요? 꼬꼬무? 수업도 좀 꼬꼬무 같아. 듣다 보면 저기 저거에서 씨발 네, 그런 형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환쌤이랑 가끔씩 그 형이랑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내 고등학교 생활 이해를 못해.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학교 째봤어요? 학교를 째요? 한번 물어봐. 쌤 학교에서 몇 등 해봤어요? 그러면 날 되게 당연히 학교에서 몇 등 해봤어? 서울대 약간 이런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 형이 있어요. 동갑이 동갑. 자, 5강 폈어요? 자, 5강 제목이 뭡니까? 생명체 구성 물질. 생명체 구성 물질이죠. 안 할 겁니다. 넘기세요. 방학 다 못해요. 생명체 구성 물질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첨가해 줄 거예요. 생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서 뭐예요? 기본 단. 기본 단위. 자, 생명 파트는 이게 생명만 나오는 파트와 생명화학이 섞여 있는 파트거든요. 이제 생명화학이 섞여 있는 파트가 생명체 구성 물질이에요. 이건 화학 내용 조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 기반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생명 시스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명 시스템이 순수 생명 파트고 총 3개의 단원이에요. 3개의 단원. 첫 번째가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세포는 어떻게 생겨먹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구조인데를 배우는 기본 단위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체는 반드시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화학 반응들을 기반으로 생명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럼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 뭔지 물질 대사라는 이름으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물질 조사 결과 생명체가 살아나다가 죽어버리면 그 대화 끊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체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아야 돼요. 우리 그걸 유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유전은 유전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생명체는 유전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유전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걸 생명 시스템에서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원을 배울 거고요. 그게 1학기 생명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번 주랑 다음 주, 길면 그 다음 주 수업 앞부분까지 해서 끝내는 게 뭐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6강부터 쓸 건데 5강에 쓰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필기할 때가 많진 않단 말이야. 그치? 이번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도 깜빡하고 필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6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 넣어주셔가지고 자꾸 종이에 쓰고 있잖아요. 그쵸? 자꾸 잃어버리고 하니까 5강에 있는 부터 쭉쭉 쓸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5강 생명 시스템으로 쓸 겁니다. 어디서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기본 단위를 볼 겁니다. 과학자 아저씨들이 지구에 운석이 떨어집니다. 운석이 떨어져, 운석이. 자세히 보니까 꿈틀꿈틀 먹어거려. 생명체일까 아닐까? 궁금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현미경 가져와요. 그럼 봐요. 뭘 볼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봐요. 적어도 우리 과학 개념에서 생명체라고 하면 무조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바이러스 들어봤죠? 생명체 아니야? 중간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는 생명체 아니에요. 왜 생명체가 아니라고 할까? 세포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가 있냐 없냐로 생명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세포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자세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자, 그래서 세포는 앞으로 우리가 정의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세포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우리 세포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포를 생명체의 구조적 기본 단위다라고 표현해 줄 겁니다. 바로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복잡한 생명 활동을 하는 유기체죠. 그러면 그런 복잡한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아?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기능을 해야지 그 기능들이 합산해서 복잡한 생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세포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포를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라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특히나 2학년 올라가면 이 단어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라고 대놓고 안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생물 공부할 때는 아, 세포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됩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점이 쓰라고 하더라도 생명체 기본 단위라고 썼어요. 용산고야. 아, 100점 11명이네. 새끼 2개 뺐네.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용어예요. 생물에서는. 됩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 활동은 세포들의 기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생명체들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의 세포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세포란 뜻은 나는 세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세포 생명체입니다. 세포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세포들이 조합해서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유기체라고요. 우린 그런 생명체들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다세포 생물.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다세포 생물을 배워요. 그래서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인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세포가 중요합니다. 기본 단위고요. 그럼 아무 종류의 세포가 대충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죽하면 생명체니? 아니에요. 나름의 단계가 있거든. 그래서 그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자, 동물, 식물의 우선 공통 구성 단계부터 써볼게요. 제일 기본은 뭐다? 세포로 시작을 해야죠. 세포 종류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 세포는 몇 개예요? 화면에 못 보여서 까먹었다. 조단이 넘어요. 수십 조 될 겁니다. 저도 무조건 넘어요. 내가 앞에 10몇 조, 30몇 조에 기억이 안 나네. 됩니까? 세포들이 모일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그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 세포가 있죠. 그치? 그럼 그 세포들 종류 되게 많아. 그럼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적정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우선 세포 종류가 많긴 하지만 한 마리씩 있을 때는 사실 그 세포의 특성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너무 미비하거든요. 근데 근육은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추측과 이완을 아주 길게 할 수 있는 신장과 추측이 되는 조직이고 세포예요. 그러면 근육세포 하나 있으면 여기 달아놓으면 다 들려요? 안 되지. 너무 작아서 그냥 보면 세포지 몰라요. 그러면 얘들이 좀 모여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 조직이 되는 말이에요. 세포들 중에서 모입니다. 어떤 애들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이 먼저 모여야 돼요. 우리 그걸 뭐라 부른다?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이라고 하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입니다.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조직이 될 거고요.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조직이 될 거고요. 상피세포가 모이면 상피조직이 될 거고, 내피세포가 모이면 내피조직이 되고, 모여야지 걔들의 특성이 나온다고. 그래야지 그 특성에 따른 특성을 발현할 거라고요. 특징에 따른 특성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근육만 있으면 되겠다, 그치? 맞니? 아니라고. 우리 지난번에 내가 한번 뭐 이야기하다가 그때 위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요? 위? 위 크기 얼마나 하다고 했어요? 주먹만 하다고 했었죠, 그쵸? 공복 때는 주먹만 합니다. 쌤한테 뭐 이거? 아, 이거 좀 이상하네. 자, 그려볼게요. 아니요? 그리지 마세요. 위입니다. 자, 위는 얼마큼 커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몸을 가르칠 만큼. 여기를 밀어내고 폐가 있는 위치를 침범할 만큼 늘어난다고.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엄청 커지죠, 그치?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해요? 벽이 뭐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육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기 근육만 있으면 되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럼 이게 음식 주머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는 소화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위액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위액을 분비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그런 세포들을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오로지 상피세포만 소화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럼 상피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상피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상피 조직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위액이 언제 나올지, 얼만큼 커질지, 꿈틀꿈틀 거릴지 그냥 얘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야? 누구의 명령을 받겠어요? 네. 그러면 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 조직도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작 위라는 되게 작은 기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장치들을 뭐라 불러주냐면, 부속품들을 뭐라 불러주냐면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기관이 됩니다. 근데 그냥 조직들이 모인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애들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 모임이 조직인 거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조직 모임이 기관이 아니라고. 얘는 어떻게 불러줘야 돼? 서로 다른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조직이 모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장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심장도, 위도, 대장도, 소장도, 폐도, 그리고 뭐 식도도 이런 다양한 장기들을 모아가지고 합쳐놓으면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거를 앞으로는 개체라고 부를 겁니다. 생명체 하나를 앞으로 뭐라 불러준다고요? 개체가 있는 거예요, 개체. 자, 그럼 우리 교실에 몇 개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꺼내면 안 돼, 일곱 개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기관들이 모이면 개체가 된다. 이게 공통 구성입니다. 자, 그 말은 동식물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동식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위 이야기했지. 우리 중학교 때 위를 배웠거든요. 위는 어디에 속한다 하면서 배웠어요? 소방. 소화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위는 오로지 단백질 소화만 가능한 겁니다. 오로지 단백질 소화만. 그럼 여러분들 단백질만 먹어요? 탄수화물, 지방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들도 어떻게 줘야 돼요? 소화해줘야지. 그러려면 소장도 있어야 되고요, 췌장도 있어야 되고요, 십이지장도 있어야 되고요, 식도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요, 비장도 있어야 되고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소화라는 하나의 복잡한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야 돼. 우린 그걸 뭐라 불러줄까? 기관계라고 불러줄 겁니다. 우린 다양한 기관계 중에서 중학교 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배우는 거예요.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어떤 단계가 추가된다고? 기관계가 추가됩니다. 동물들이. 됩니까? 네. 식물들은 어떨까? 식물들의 기관이라고 하면 뿌리, 줄기 같은 거예요. 뿌리, 줄기, 뭐 저는 꽃이죠. 생식 기관으로서. 자, 그럼 얘들끼리 서로 콜라보할 수 있을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우리 소화계는 위랑 대장이랑 소장에서 영향 주고 받잖아요. 잎이랑 줄기랑 뿌리랑 서로 막 도움 주고 받을까? 같이 콜라보해서 무슨 일을 할까? 영양소가 부족해. 뿌리가 나 흡수 못하겠어. 내가 도와줄게. 개미 주워가지고. 되니 그게? 안 된다고 얘들아. 얘들의 기관은 각각 개별적인 생명 활동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잡한 생명 활동을 기관 하나가 다 대체해야 된다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관이 되기 전인 이 조직에서 기관 넘어갈 때 2단계를 보충해 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다르게 조직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조직계. 됩니까? 그래서 식물의 구성 단계라고 하면 세포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라고 해야 되고요. 동물은 세포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동식물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동식물의 차이는 오로지 구성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과 식물의 세포들을 보고 그 차이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동식물의 차이를 한번 볼 거예요. 동물과 식물 세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동물과 식물 세포. 자, 지금부터 사실 생명 파트는 그림 지옥이에요. 그림 지옥. 내가 자부하는데 다른 쌤보다 판 썼을 때 그림 잘 그리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생물 쓰면서 미친 듯이 그리거든. 미친 듯이. 원래 이렇게 잘 그리지 못했어요. 판 써면서. 근데 우리 학원에서 PPT 사달라 했거든. 빔프로젝터. 안 사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 그려야지. 그것만 맨날 연습하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판서 그림을 잘하게 됐어요. 사달라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많이 비싸. 그렇게 비싸요? 내가 부탁을 들어봤거든요. 생명 파트는 진짜 들을 게 많아요. 되게 고이네. 고이가 진짜 많은데
해서 부탁을 드렸다. 견적을 짜주신대. 두근두근. 너무 설레는 거야. 간만에 빈볼에 쓰겠구나. 원장님이 이야기하시기에 승무쌤이 출강하는 관에 그 관들의 호실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비싼 외제차 값이 나오네요.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 가끔 달려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불 꺼야지 보여요. 근데 쌤이 예전 쓰던 게 예전 뭐 대체 하우에서 강의를 할 때는 보통 비프레스 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밝아도 예쁘게 밝게 그게 되게 비싸. 근데 내가 가는 관은 다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제차 비싼 외제차니까 아파트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림 그릴 건데 여러분들 그려라 하면 따라 그리세요. 알겠죠? 그려라 하면 따라 그리셔야 됩니다. 난 할 수 있어. 이게 문제죠. 힘들 텐데. 자, 동물 세포 먼저 그리고 식물 세포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좀 크게 그려줄게요. 여러분들의 필기할 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물 세포, 식물 세포를 그리면 돼요. 알겠죠? 그 정도 사이즈로. 작게 그리면 그리기 힘들걸? 작게 그려서 이해할 수 있고 뭐 다 쓸 수 있으면 그려주세요. 식물 동물 식물 세포. 쳤니? 지울 수 있으면 지우세요. 못 지워요? 못 지우면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줄게. 걱정 안 해요. 알겠죠? 자, 동물 세포부터 그릴 겁니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시면 됩니다. 동물 세포. 여러분 이거 그리기 힘들면 내가 예전에 작년에는 문제 몇 번 봐봐 그 그림 있지 그 그림처럼 그리면 돼 하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 작은 점 같은 거 어떻게 그려요? 그냥 점 찍으면 되는데 얘 확대해 줄 거예요. 확대. 나중에 어차피 뭐 번호 붙이고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니까 먼저 확대해 줄게요.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눈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게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 형태를 좀 합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몇 개 빵꾸 뚫리는지 안 중요해요. 점 몇 개 중이에요? 전 몇 개쯤이냐고? 몇 개인지 중이에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중요해서 말했겠지. 몇 개 찍어놨겠지. 자 그리고 있으면 쌤 식물세포 좀 그리고 있을게요. 미술 시간을 보면 돼. 미술 시간. 얼마나 좋아. 색깔 다 다르게 해서 그려야 되나요? 나는 가능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쳐다보고 있는 거야? 똑같아요.
나왔다고? 확인한다. 저기 똥같이 똥이나 나와. 현대 미술이라. 색깔 똑같아야 돼요. 파란색은 가능한 색깔 통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색깔 쓰는 데는 다 이유 있어 쓰거든요. 이게 저기 식물 색깔. 그리면 되죠. 네, 그리세요. 네모나게 파란 색깔, 네모나게 파란색 저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아니 필요해서 쓴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 그린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태생 방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미 그려버렸네요. 그리세요, 그리세요. 네모네요. 각 썼어요. 현대 미술을 열심히 해보세요. 아니 문제 푸다가 이거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하면 그림 잘 그린 거예요 진짜. 저거 개수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니까. 걱정하지 마. 좀 단순해서 그림 그리는 걸 진짜 연습을 많이 하거든 내가. 난 생물 변화 뇌도 그려야 돼. 뇌를 도식화해서 그려요. 그래요. 돼. 수업 많이 하니까. 그림 엄청 연구했지. 다 했어요? 여기. 다 했어. 나중에 니들 그림 문제 풀 때 보면 잘 그렸구만 할 거야. 니들. 스스로 막 칭찬할 거예요. 나 이제 생물 마스터다. 그림 잘 그린다. 됩니까? 자 이제 얘들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우선 얘들 여기에부터 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내가 빨간색 그린 거 있죠? 지금 얘가 핵이고요. 얘는 핵과 연결된 친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겹겹이 주머니가 쌓여있죠? 내가 같은 색깔 쓰는 이유가 같은 곳에서 유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나 여기나 막이 같은 막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얘를 주황색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되게 문제 풀다가 뭐 완자든 무슨 컬러 문제 풀어보잖아요. 대개는 마이토콘드리아 다 주황색으로 표현합니다. 노란색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여기 파란색들 있죠? 이 파란색들은 저기 있어 없어? 오로지 여기에만 있죠. 그치? 식물한테만 주로 관찰되는 것들이라 파란색으로 색깔 톤을 해준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얘들 넘버링 해주고 뭐가 뭔지 얘기 좀 해줄 겁니다. 자, 우선 가장 바깥에 이 하얀색 가지고 있죠. 요거 세포막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세포막. 세포막을 그냥 내부 외부를 나눠주는 경계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요건 따로 내가 기능을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막은 따로 배워야 돼. 다음 시간에 따로 배워야 돼요. 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봐줘야 되니까. 이 가장 바깥 경계에 있는 하얀색 경계 뭐다? 세포막이다. 그럼 여기도 하얀색 경계가 있는데 얘는 안쪽에 있지 사실. 그럼 내부랑 외부랑 나눠주는 막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이 내부 외부 세포라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포막에 적어 놓을 거예요. 세포막. 하얀색 여기는 세포막. 얘는 따로 다룰 거다. 자, 그럼 세포막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구조체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넘버링 달고 이름 지어주고 온수 마무리 할 겁니다. 특징은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딱 봐도 중앙에 동그랗게 중요한 게 있죠. 얘가 핵입니다. 1번 핵이고요. 자, 핵과 연결된 쭈글쭈글한 막이 있어요. 얘는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작은 포자를 만들어서 여기로 보내줍니다. 작은 포자를 만들어서 여기로 보내줘요. 그럼 포자들을 여기에 합치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커지고. 그래서 같은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작은 포자를 만드는 구조체다라고 해서 얘 이름 소포체예요. 어차피 다음 주에 다 외우고 써야 되니까 그럼 이름 안 써줄게요. 그냥 번호만 붙여놓을게요. 다음 주에 다 적어줄 겁니다. 그림 내가 그려놓을 거고. 됩니까? 그럼 소포체에서 이 소포를 보내줘요. 이 안에 중요한 물질을 담아서 여기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골지라는 아저씨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골지체예요. 골지체. 1, 2, 3. 됩니까? 자, 여기 소포체 보니까 뭐 붙어있죠. 노란색. 확대 보니까 눈사람처럼 생긴 이 친구. 이 친구를 우리가 라이보솜이라 불러줄 겁니다. 라이보솜. 됩니까? 저기 애벌레 있네. 애벌레. 얘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불러줄 겁니다. 내 대학원 지도 교수님의 정보.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됩니까? 자, 1, 2, 3, 4, 5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 1, 2, 3, 4, 5가 다 있네요. 따로 안 쓸 겁니다. 썼으니까. 그럼 뭐만 봐주면 되냐? 가장 바깥 바운드리 네모네모한 거 있죠? 6, 이 세포 벽이라고 합니다. 벽. 얘가 되게 단단하죠? 그러면 식물은 뼈가 있어 없어? 그럼 너 어떻게 써있어? 사실 우리가 먹는 거는 가게에서 순살 작업한 거 아닐까? 순살 작업 한 거 아닐까? 원래 있는데 뭐 순살 상추 하나 주세요. 아닐까? 아니에요. 동물 세포는 동글동글하거든요. 말랑말랑해. 근데 식물 세포는 밖에 단단한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럭처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를 세포 벽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중겹으로 돼 있고 안에 동전이 쌓여 있네요. 동전이 쌓여 있네요. 우리 얘를 염록체라 부릅니다. 여기 초록색을 쓰려고 했다가 초록색이 없어가지고 파란색입니다. 얘를 염록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동전처럼 실제로 쌓여 있어요. 틸라코이드라는 안에 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그라나 구조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연구에서 많이 쓰던 내용인데 박쌤 바뀌시면서 요즘 안 써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건 안에 내가 채워놨지. 꽉꽉꽉꽉 파란색 물주머니에요. 물주머니. 얘를 우리가 앞으로 엑포라고 배울 겁니다. 엑포. 이 엑포는 사실 주로 식물에서 관찰되는 겁니다. 식물에서만이 아니라. 됩니까? 그래서 얘들을 공부할 겁니다. 참고로 5번과 7번 마이토콘드리아라 염록체는 원래는 생명체였어요. 우리가 납치당한 겁니다. 납치당한 거.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생물학과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번부터 8번까지 볼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보면 얘가 남거든요. 얘? 그치? 얘는 따로 배울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물질 이동시킬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배우면 첫 번째 기본 단위 파트가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학 반응으로 넘어갈 거예요. 물질에서.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도 여러분들 공부량이 적진 않거든요. 생명 파트가 처음 보는 내용이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들 오늘 여기까지는 확실히 좀 암기해 오셔야 되고요. 물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 빨리 많이 꾸준하게 연습해 주는 게 중요해요. 공부량이 적은 만큼 공부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빨리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문제 연습 조금 하다 보면 문제 그룹핑이 점점 커져요. 지금 보면 문제 유형이 10개, 11개, 12개처럼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4개예요. 그럼 여러분들 점점 그룹핑이, 문제들이 그룹핑이 돼요. 그러니까 그룹핑이 크게 되면 될수록 내 실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들 고생 여러분들 숙제 똑바로 공부해줄게요.